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기출문제 6회가 되겠죠. 자, 6회의 파워포인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 수업 뒷부분에 지난 6회 엑셀과 6회 액세스 문제까지 같이 불러와서 최종 인쇄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워포인트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자,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해서 자, 엑셀과 액세스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활용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파워포인트는 정확성보다는 빠르게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똑같이 정확하게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큰 감점이 정확하게 작업을 한 거에 비해서 약간 틀리더라도 큰 감점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균형 있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6회 파워포인트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화면과 자, 파워포인트 화면을 같이 띄워놓고 자, 왼쪽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이 제목과 부제목 입력하라는 객체는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더 빈 화면을 불러 오셔서 두 개의 슬라이드를 세팅해 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연습장을 하나 더 꺼내 놓고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으로 연습장을 하나 꺼내놓고 연습장에 좀 크게 작업하고 난 다음에 줄여서 자, 1번 슬라이드에 갖다가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작업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선 3번 슬라이드라는 이 연습장 빈 화면에다가 좌측에 보이는 이 왼쪽의 그림을 좀 큼지막하게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삽입 메뉴에 자, 도형으로 가서 자, 일반 타원형의 도형을 가운데다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려놓고 자, 이 도형은 자, 그림의 원안처럼 하얀색 배경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 직원 1이라는 글자를 쓰는 과정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서식 메뉴로 가셔서 자,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까만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자, 두께를 조금 얇게 4분의 1pt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자,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 중에서 이 첫 번째 바깥쪽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이 그림자가 너무 가늘고 옅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형 효과에 그림자의 맨 아래쪽에 지금 잘려서 안 보이지만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그림자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림자 옵션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뜨는 이 도형 서식 대화 상자에서 자, 투명도를 조금 한번 낮춰볼까요? 제가 낮춰보니까 이게 좀 진해지죠, 그림자가. 그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 20% 정도 해둘게요. 그리고 거리를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자, 이 정도 맞춰줍니다. 선생님 너무 진해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퍼센트를 조금 더 낮춰주시면 돼요. 한 15%, 한 10%. 자, 이렇게 자,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시게 되면 자, 이 그림자가 좀 더 진해지고요. 이 투명도를 조금 높여주시게 되면 그림자가 좀 흐려지겠죠. 한 30% 까지, 한 40%까지 올려볼까요? 40%. 그 옅은 그림자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 정도의 그림자를 만들어 두고 닫기 버튼을 일단 누릅니다. 자,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직원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직원이라는 글자를 쓰니까 글자가 안 보인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 글자의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홈 메뉴로 가셔서 글자 색깔 버튼을 누르셔서 까만색으로 일단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글자가 제대로 잘 보이겠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직사각형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삽입 메뉴에 도형으로 가서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자, 보기 좋게 아래쪽에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역시나 이 도형이 파란색으로 나오니까 이 도형을 직원의 이 도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했던 과정을 또 반복할 필요 없이 이 도형에 들어가는 서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니까, 자, 이 방법은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홈 메뉴로 가셔서 요거 분 모양의 이 노란색 단추가 바로 서식 복사라는 단추예요. 자, 이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서식과 그대로 똑같은 서식의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 도형을 한 번 더 복사,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 번 더 복사, 자,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글자 써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계좌, 자, A에서 대문자면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A에서 잔액 조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화면이 작아서 좀 확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시켜 보니까 자, 좌측만 보겠습니다. 총액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총액 계산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도형은 계좌 A에서 총액 기록이라고 입력을 하죠.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리니까 제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이 또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선생님 이 도형이 이 슬라이드에 꽉 차게 이렇게 그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일단 강의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삽입에 도형으로 가서 자, 요거 그 설명선에 대한 부분이죠. 요겁니다. 요거 세 번째 거 타원형 설명선. 그죠? 자, 얘를 클릭하셔서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단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노란색 점 있죠? 자, 노란색 점을 쭉 끌어서 방향을 틀어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 도형의 서식도 이 도형의 서식과 똑같은 서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형 하나를 선택해서 홈 메뉴에서 요거, 그죠? 서식 복사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파란색 도형을 클릭하면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원 표시하고 1, 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요거 클릭하셔서 위치를 약간만 더 조정할게요.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 위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문제의 원안과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다가 자,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도형을 선택해서 역시나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를 합니다. 아래쪽에다가 자, 복사 한번 하시고 한 번 더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 자, 이렇게 자, 컨트롤 키가 떼졌다, 그죠? 한 번 더 복사. 자, 이렇게 적당하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 추가된 부분 복사하고 난 다음에 글자 안 바꾸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자, 입금이라는 글자 바꿔주셔야 되고 얘는 10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이죠. 일자가 하나 있으니까 자, 1 하나 더 붙여주시고. 자, 되셨습니까? 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쭉쭉 뻗어 있는데 화살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우선 이 전체를 다 한번 선택을 할게요. 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으로 가서 그룹을 선택하면 전체의 도형이 하나가 되죠. 하나가.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쭉 드래그 하셔서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줄이다 보니까 글자가 튕겨 나가 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좀 줄여 주시면 돼요. 한 14포인트, 12포인트 줄여도 12포인트까지 줄여도 실제 인쇄할 때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눈으로 보는데 좀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역시나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를 한 거예요. 그쵸? 자,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식 메뉴에 가시게 되면 여기 선택창 부분에 보면 이 단추가 회전이라는 단추예요. 자, 이 회전이라는 단추를 클릭하셔서 얘를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죠? 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바꾸니까 아래쪽으로 좀 떨어진 감이 보이니까 화살표 키로 약간 끌어올려서 좌측과 우측의 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우측 그림을 볼게요. 우측 그림을 보면 글자가 바뀌어져 있는 부분만 글자를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직원 1이 아니라 직원 2가 되겠고요. 계좌 A에서 잔액주에 맞고요. 총액 계산 그대로 똑같고요. 계좌 A에서 총액 기록까지 똑같네요. 그리고 금액도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100만원 입금이 아니라 20만원 입금이다. 그죠? 자, 이자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0만원이 되겠죠. 일자를 이자로 고쳐주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때요? 도형이 벌써 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세로로 조금 더 느리고 싶으면 둘 다 선택해서 동시에 세로로 이렇게 조금 더 느려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기가 좋겠죠. 자, 이제 화살표를 꺼주시면 돼요. 화살표를. 자, 어떻게? 삽입에 자, 도형에 자, 일반 화살표를 선택해서 자, 이쯤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꺼주세요. 이렇게 이쯤에서. 그죠? 자, 이 화살표의 그 굵기가 그죠? 선이 도형 윤곽선은 까만색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윤곽선의 굵기도 두께도 약간만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화살표 만들었고요. 자, 이 화살표를 그대로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하나 더 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자, 어떻습니까? 자, 복사가 됐죠.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얘를 그룹화 시킵니다. 자,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자, 그룹 하셔서 자, 두 개의 화살표를 하나로 만든 상태에서 약간만 더 크기를 자, 줄여주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아래쪽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좀 더 크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죠? 좀 더 크기를 줄여서 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자, 화살표가 이제 줄여도 자꾸 이렇게 튕겨나가는 형태가 생기면 이 화살표 자체가 그죠? 폭이 이렇게 좁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화살표의 끝자락을 뒤로 보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뒤로 보내는 것은 정렬로 가서 맨 뒤로 보내게 하면 도형 뒤에 숨겨지는 거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화살표끼로 약간씩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 아래쪽에다가 복사. 자, 한 번 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쪽에다가 복사. 자, 되셨죠? 복사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또 도형이 도형 앞에 와버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해서 정렬로 가서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도형 뒤에 가면서 화살표가 적당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약간씩 이렇게 화살표가 감춰지는 것은 화살표 키를 이동해서 약간씩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화살표를 세 개 다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화살표 세 개를 자, 바깥쪽 얘는 아니고요.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역시나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 자, 오른쪽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역시 정렬로 맨 뒤로 보내게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화살표를 만들고 나니까 선생님 화살표가 너무 가늘고 저 보기가 싫어요.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느냐 없느냐 화살표를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에 대해서 감점이 있는 거지 화살표가 모양이 너무 뭉뚱하다든가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큰 감점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화살표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죠. 자, 긴 화살표 가운데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죠. 쭉 꺼주시고 난 다음에 화살표가 좀 삐뚤하다 그죠? 자, 삐뚤하면 좀 바로 세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까만색에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얘는 좀 더 굵게 1pt 정도로 좀 더 굵게 할까요? 두께를 한 2pt 정도로 자, 이렇게 굵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도형이 다 만들어졌죠. 자, 연습장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거 전체를 선택해서 그쵸? 컨트롤 X 오려서 붙여도 되고 그죠? 컨트롤 C에서 붙여도 됩니다. 컨트롤 X 할까요? X 해서 1번 슬라이드 갖다 놓고 붙여주게 하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한 겁니다. 자, 화면을 1번 슬라이드 조금 줄여놓고 이제 나머지 제목하고 시간하고 이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제목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삽입 메뉴에 도형으로 가서 큰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쭉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자, 글자부터 쓸까요? 동기화 갈로 열고 영어로 하면 SYNCHRONIZATION 갈로 닫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도형을 선택해서 자, 서식 메뉴에서 이 도형 채우기는 연한 회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죠?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까만색인데 윤곽선의 두께를 최대한 가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자. 자, 그림자는 이 아래쪽에 얘네들처럼 그림자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거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 컨트롤 키 누르고 똑같은 도형을 복사한 거예요. 복사해서 이 도형을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만들어 놓고 그죠? 뒤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선을 없애 볼게요. 이 뒤에 있는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을 없애 줍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의 효과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자, 인쇄하면 그림자 기능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그 글자 안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해 주셔야 되겠죠. 한 40포인트 너무 커 보입니까? 36포인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목이 다 만들어졌고요. 자, 아래쪽에 여러 스레드 중첩 실행 방지라는 글자를 입력할게요. 자,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자, 글자부터 입력을 합니다. 여러 스레드의 중첩 실행을 방지라는 글자를 일단 써놓고 그리고 박스를 선택해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우고 싶다면 한 24포인트 정도로 좀 키워주시고 역시 가운데 위치에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이 아래쪽에 전체 도형은 이렇게 다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더 보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이 아래쪽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시간이라고 쓰시고 자,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1번 슬라이드 작업이 끝이에요.
자, 제가 중간에 조금 시작 부분과 중간에 설명을 빼면은 거의 10분 만에 작업이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형 하나하나를 복사의 기능 없이 그냥 그리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어떻게 하면 이 도형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예쁘고 더 빠르게 그린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작업해보죠. 자, 두 번째 슬라이드도 복사의 기능을 써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슬라이드 좀 올려서, 자, 제목부터 써볼까요? 자,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자, 아무 때나 클릭해서 일단 변화 유형이라고 제목을 쓰시고, 자, 그리고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한 36, 그쵸? 36포인트. 자, 진하게 밑줄 정도 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배치시켜 놓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네요. 자, 삽입 메뉴에 도형에 일반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려놓고, 자, 화살표 필요하죠? 화살표. 자, 삽입 메뉴에 도형에 가서 화살표가 이거예요, 이거. 그죠? 많이 그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화살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셔서, 자, 일단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랬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 두 개의 도형을 둘 다 서식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얘는 일단 얘부터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까만색인데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좀 가늘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화살표 역시나 선택을 해서 도형 채우기를 연한 회색, 그죠? 연한 회색으로 조금 더 연한 회색 만들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까만색,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는 아주 가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화살표 생 방향이 반대인데요. 이 화살표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자, 크기 조절할 때 이 양방의 화살표를 만들어서 드래그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가버리면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의미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 개념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걸로 좌우 대칭, 그쵸? 좌우 대칭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자, 우리는 이 모양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면서, 자, 화살표 크기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전체를 하나로 만들게요. 자, 두 개 전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으로 가셔서 그룹을 선택하면 두 개의 도형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자, 하나가 된 상태에서 얘를 조금 더 줄입니다. 조금 더 줄여놓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볼까요? 자, 컨트롤 키 눌렀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그쵸? 아까 반대로 회전하는 거 있죠? 서식 메뉴에서 이거 선택해서 좌우 대칭, 그죠? 좌우 대칭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두 개 전체를 선택해서 가운데로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죠? 자, 글자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안쪽을 클릭한 다음에 기존 사고 방식 고수라고 글자 썼는데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죠? 선택해서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그죠? 자, 그러고 나니까 글자가 튕겨 나갔어요. 글자 크기를 좀 줄일게요. 14포인트. 자, 어떻습니까? 그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오른쪽도 선택하셔서 고정관념 파괴라는 글자를 쓰니까 역시 글자가 안 보여요. 그죠? 자, 얘를 선택해서 까만색으로 하고 글자 크기를 14포인트 정도로 줄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죠? 자, 전체를 선택해서, 자, 위치 조정을 가운데 위치로 만들어 둔 다음에 이제부터 얘네 전체를 복사합니다. 복사를 한번.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 자, 두 개를 같이 선택할게요. 같이 선택해서 복사. 그죠? 자,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또 하나만 선택해서 복사.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글자를 하나씩 바꿔주십니다. 자, 이 부분의 글자는 균형 유지가 되겠고요. 균형 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은 기존 구조 콤마 관리 방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신기술로 바꿔주시고, 자,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 향상 한 칸씩 띄웠습니다. 좀 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자, 오른쪽 글자 볼게요. 고정관념 파괴. 똑같네요. 그죠? 아까 그대로죠. 자, 두 번째 거는 새로운 균형점 개발. 새로운 균형점 개발이라고 쓰시고요. 자, 얘는 두 줄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엔터 치면서 두 줄로 입력하시면 돼요. 새로운 구조 창출 엔터.
그 다음에 새로운 관리 방식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술혁신이네요. 자, 이 부분은 기술혁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자, 신제품 개발 엔터, 그 다음에 신시장 개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두 줄짜리는 선생님 박스가 좀 커 보입니다. 키우면 되죠. 그쵸? 어떻게 해요? 이거 둘 다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너무 느렸나요? 조금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이거 아래 두 개만 선택해서 두 개만 이렇게 내립니다. 아래쪽으로. 왜냐하면 얘네 두 개 크기 느릴 거니까 얘네 두 개 크기를 이렇게 느릴 거예요. 조금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선생님 화살표만 이거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화살표만 선택해서, 그죠? 화살표만 선택해서 줄여주시면 되는데, 이거 그룹돼 있으니까 얘네들만 선택하기가 힘들면 이거 전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그룹에 가서 그룹 해제를 하세요. 그룹 해제. 그럼 전체가 다 하나로 떨어집니다. 그럼 얘네 두 개 따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네 두 개 따로 선택해서 얘네들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되겠죠. 원래 크기만큼. 자,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어떤 분들 역시나 A형 성격의 소유자들 보시면 선생님 이 모양이 비슷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비슷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쇄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런 모양의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선생님 이 굵기가 얘는 좀 뚱뚱해 보이고요. 얘네들은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무자동화 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화살표가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 화살표를 못 그렸으면 감점이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감점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죠? 전반적인 균형이 맞게끔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삽입 메뉴로 가셔서 자, 텍스트 상자 선택하셔서 자, 이메일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진화적 변화라고 입력하시고, 자, 글자 굵기가 좀 진해 보인다, 그죠? 자, 굵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쪽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올려두시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그대로 복사, 그죠?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복사하신 다음에 글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혁명적입니까? 혁명적 변화. 자,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자,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가 문제의 원안과 거의 흡사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2번 슬라이드 그리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3번 슬라이드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게끔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자,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22분이 경과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업했는 시간은 거의 20분 내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위쪽에 지시사항에 있듯이 이렇게 A4 용지에 위쪽에 6cm를 띄워두고, 이렇게 6cm를 띄워두고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가 그대로 나오게끔 프린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파워포인트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단추 눌러서 역시 우리 저장의 위치는 C 드라이브 사무자동화 실기의 기출 문제에 06회 파워포인트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6회 파워포인트라고 하고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이 완료가 됐어요. 자, 파워포인트 인쇄하는 방법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옵션 단추를 클릭하셔서, 그죠? 옵션 단추 클릭하셔서 용지 크기, 뭐 슬라이드 테두리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옵션 단추에서 건드릴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인쇄할 때 제가 체크하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6cm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두 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가면 위쪽에 충분한 여백이 띄어지기 때문이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확인이 다 되셨으면 이제 파워포인트 다 저장하셨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종료를 하시고, 자, 이제 문제 화면 더 내려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다 만든 것을 자, 내 컴퓨터에서 불러와 줍니다. 자, 지금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시험장의 컴퓨터에, 여러분 자리의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를 열어서 C 드라이브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은 아마 C 드라이브에 저장하니까 여기에 파일 3개가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 6회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까지 우리는 사무자동화 실기 폴더에 기출문제 폴더 안에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6회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3개의 파일이 제대로 있는지를 여러분 자리에서 일단 확인을 해 봅니다. 그죠? 제대로 돼 있죠? 그럼 얘네 3개를 어떻게 해요?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부여받은 USB가 있을 겁니다. 자, USB 드라이브를 클릭한 다음에 그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복사된 것을 이제 닫고 여러분들이 USB를 들고 이제 감독관 컴퓨터로 갑니다. 자, 감독관은 다 한 사람은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USB를 손에다가 들고 그죠? 손에 들고 감독관 PC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감독관 PC에 온 거예요. 감독관 PC에다가 이 USB를 감독관 PC에 꽂는 자리가 있겠죠. 딱 꽂아줍니다. 그죠? USB를 딱 꽂았어요. 꽂고 난 다음에 감독관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바탕화면이 감독관 PC라고 상상을 하시고요. 자, 감독관 PC에서 내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열었으면 USB 드라이브를 클릭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온 3개의 파일이 보일 겁니다. 자, 감독위원에 따라서 이 3개의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인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USB에서 바로 불러와서 인쇄하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는 3개를 선택해서 감독위원의 PC의 바탕화면에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3개 파일이 복사가 됐죠. 자, 그러면 탐색기 창, 내 컴퓨터 창은 일단 닫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회 엑셀부터 우리가 인쇄할 건데, 자,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엑셀이 열렸으면, 자, 이거 블록 지정된 거 없애면 안 됩니다. 또 감독관 PC에 가서 당황해서 아무 때나 틱 이렇게 클릭하는 바람에 블록 지정된 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된 영역만 인쇄할 거니까 반드시 전체가 이렇게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해 왔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놓고 클릭해서 실수로 블록을 없앴다. 그럼 여기서 다시 블록 지정하면 감독위원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일 잘못 열은 것 같아요 하면서 파일을 닫아버리세요. 저장할까요? 물으면 아니요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엑셀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상태에서 오피스 단수 눌러서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설정을 다 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 영역만 클릭하고 바로 확인 눌러주시면 인쇄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그죠? 제대로 돼 있는지 한 번 더 눈으로 보기 위해서 미리 보기 단추를 한 번 더 클릭하는 것도 괜찮아요.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확대 축소해서 잘 나와 있는지 보시고 그죠? 이 상태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감독위원회 PC 가서 확대해 보니까 여기 오타가 생긴 거야. 큰일 났네. 오타 고쳐야지 하면서 인쇄 미리 보기 닫고 여기 들어가서 오타를 고치다가 감독위원에게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입니다. 실격입니다. 오타 하나 고친다고 해서 오타 하나 있다고 해서 몇 점 감점 받겠어요? 1점? 2점? 이 정도 감점을 안 받으려고 감독위원회 PC에서 작업을 하다가 걸리면 바로 실격 처리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뭐 오타 있으면 어떻습니까? 1, 2점 감점 받으면 되지. 우리의 목표는 100점 합격이긴 하지만 그죠? 합격권에 충분히 들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인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엑셀 인쇄 끝났으니까 엑셀 닫아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이제 액세스 파일 열어줍니다. 자, 액세스 파일 열어서 자, 이런 보안 경고창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 컨텐츠 사용하겠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액세스 화면에서는 인쇄 작업을 뭘 해야 됩니까? 그쵸? 폼과 보고서만 인쇄하면 되겠죠? 자,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기본 폼이 나왔을 때는 감독위원이 몇 번째 레코드를 인쇄하라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번 레코드를 인쇄하라 그러면 7번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오피스 단추 인쇄 그쵸? 인쇄 버튼을 클릭하셔서 선택한 레코드를 반드시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 그리고 확인 잊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목록형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럴 경우는 그냥 바로 인쇄해도 되지만 반드시 버릇을 그렇게 들여놓으세요. 액세스에서 폼 인쇄할 때는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를 클릭하고 인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인쇄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폼 인쇄 다 했으니까 폼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더블 클릭하셔서 자, 보고서 나와 있는 부분 잘 보이시죠? 역시나 보고서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바로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보고서가 2장이 나오면 안 되니까 1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 요거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한 장에 인쇄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바로 확인 단추 누르면 인쇄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액세스 인쇄가 끝났으니까 액세스 단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파워포인트 열었으니까 이제 파워포인트 2개의 슬라이드를 인쇄하면 되겠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쵸.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 뭐뭐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쵸. 반드시 인쇄 대상 슬라이드가 아니라 뭐 유인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것부터 먼저 바꿀까요? 인쇄 대상 유인물. 그죠? 슬라이드는 1번 슬라이드부터 2번 슬라이드까지인데 요거는 그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이건 굳이 안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번, 2번 슬라이드 2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본강에서 제가 요거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모두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그대로 오니까 유인물 선택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수 반드시 몇 장? 2장. 요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컬러 해석조는 반드시 컬러. 그 시험장의 컴퓨터, 감독위원의 컴퓨터 흑백인데요, 선생님. 흑백이더라 하더라도 컬러로 해야 더 선명하게 인쇄가 됩니다. 컬러로 하시고 슬라이드 테두리 체크, 고품질의 체크 여기까지.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쇄 대상 유인물에 한 페이지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수 2장, 그리고 컬러 해석조의 컬러, 슬라이드 테두리의 체크, 고품질의 체크,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파워포인트 인쇄는 끝나게 됩니다. 그쵸? 자, 인쇄를 했다고 하고요. 파워포인트 종료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감독위원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바탕화면에 복사했던 파일, 그러니까 인쇄를 다 하신 분들은 바탕화면에 복사했던 파일 모두 지우세요. 자,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딜리트 눌러도 되고 휴지통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꽤 다 지워지게 되겠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의 전부입니다. 파워포인트 인쇄 작업 제가 설명드리는데 거의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의 목표는 자, 기출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여러분의 목표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엑셀 작업 시간 얼마? 25분. 액세스 작업 시간 얼마? 그렇죠? 30분? 35분 할까요? 35분. 파워포인트 작업 시간 얼마? 20분.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 얼마? 1시간. 그쵸? 60분.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얼마? 합하면 80분. 80분이면 충분하죠. 자, 우리 전체 수업, 시험 시간은 총 120분이에요. 2시간. 그쵸? 2시간 중에서 80분 만에 우리가 3개 작업을 모두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유 시간은 거의 얼마? 120에서 80분, 40분 정도가 여유가 있죠. 자, 이렇게 여유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3개 중에 어느 하나도 이 40분을 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났는데 뭔가 하나 잘못됐어. 엑셀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엑셀을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도 다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3과목이지만 그렇죠. 보험용으로 한 과목을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6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하나하나의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기출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여러분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7회 기출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